저는 중국 지하철 엔지니어입니다. 10년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를 설계하며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역 플랫폼에 선 순간 그 믿음은 소리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경력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술이 저를 꼼짝 못하게 멈춰 세웠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제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교통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것을. 제 이름은 왕루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하철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요 지하철 노선을 설계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하철 시스템이 바로 중국이라는 것.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은 놀라운 속도로 건설되었습니다. 베이징만 해도 700km가 넘는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상하이는 800km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만큼 빠르게 지하철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하철을 만든다. 우리가 최고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저는 처음으로 패배를 느꼈습니다. 플랫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틈은 3cm도 되지 않았습니다. 열차 정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내였습니다. 스크린도어 정밀도는 98%가 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는 없는 기술이다. 그날 저는 대한민국에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10년을 투자해도 따라오지 못할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10년 경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지하철 엔지니어로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플랫폼 틈 간격입니다. 중국의 많은 역에서 열차와 플랫폼 사이의 틈이 9cm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12cm까지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승객들에게 실제 위험이 됩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발을 헛디디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노후 구간의 진동과 소음입니다. 베이징 2호선의 일부 구간을 지나갈 때면 승객들은 귀를 막아야 할 정도입니다. 진동은 너무 심해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면 화면이 흔들려서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일과 차량의 정렬이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제동 시스템의 오작동입니다. 중국의 자동제동 시스템은 운전자의 수동 조작에 많이 의존합니다.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경험과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가 과속 구간에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몇 년 전 상하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승강장 안전문의 정밀도 문제입니다. 스크린도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은 열차의 문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역에서는 오차가 큽니다. 지역에 따라 정밀도가 70%에서 85% 정도입니다. 이 말은 10번 중 1번에서 3번은 문의 위치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도 문제입니다. 중국은 빠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과속 구간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안전보다 속도와 물량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중국은 빨리 만드는 나라이지 정확히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베이징 연구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에서 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한국 지하철 안전기준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상부 책임자 리펑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마라. 한국 기술을 인정하지 마라. 우리 보고서에는 중국이 최고라고 적어라. 옆에 앉아있던 동료 장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왕루이, 너 요즘 이상하더라. 한국에 감탄했다며? 중국 엔지니어 맞긴 하냐? 설마 한국 편이냐?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보고서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제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환승 플랫폼에 섰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중국 지하철에서 항상 들리는 그 기계적인 소음이 없었습니다. 진동도 없었습니다. 호각 소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대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작동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플랫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플랫폼이 미세하게 진동합니다. 때로는 발바닥으로 느껴질 정도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서울역 플랫폼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진동 흡수 패드와 레일 정렬 기술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멈췄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플랫폼과 열차 사이의 틈을 확인했습니다. 10년 동안 습관처럼 해온 행동이었습니다. 틈이 3cm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역으로 이동하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시청역, 광화문역,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대부분 역이 세계 최저 틈 간격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접근할 때 바람의 세기가 일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압력 조절이 불균형해서 때때로 강한 바람에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정밀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98% 이상의 정밀도였습니다. 중국이 7,08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기술적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철학이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기술 교류 차원에서 방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정호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김 과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중국은 사고가 나면 대처하지만 한국은 사고가 날 가능성조차 없애는 게 목표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대응이 아니라 사고 예방.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저를 실제 테스트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제동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ATS 자동열 차정 지장치와 ATO 자동열 차운전 장치는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를 직접 보여주었는데 열차가 지정된 위치에 정확히 멈췄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내였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0cm 오차도 허용 범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수동으로 미세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 제한 구간 진입 전 자동 감속 테스트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속도 제한 구간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감속을 시작합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실수로 속도를 유지하려 해도 시스템이 강제로 감속시킵니다. 중국은 운전자의 숙련도에 의존합니다. 베테랑 운전자는 문제없지만 신입 운전자는 종종 실수합니다. 그것이 위험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차량 진동수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몰랐던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열차가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레일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차량 부품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감지합니다. 이것은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정기 점검에 의존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스크린도어 오차 자동 보정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자동으로 오차를 보정합니다. 열차의 정차 위치가 조금 어긋나도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중국은 100% 수동입니다. 기술자가 직접 와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강철로 지하철을 만들고 한국은 철학으로 지하철을 만든다는 것을. 한국 지하철의 철학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늦은 것이다. 김 과장님은 저를 차량 정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정비 경력 33년의 박 기장님이었습니다. 박 기장님은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매우 예리했습니다. 한눈에 장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33년 동안 이 일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 기장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하철 한 대에는 수천 명의 생명이 탑니다. 저는 부품 하나가 틀어지면 절대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록장을 씁니다. 제가 그 기록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흔쾌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록장에는 놀라운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진동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0.2mm 더 흔들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소음 패턴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기압 변화도 적혀 있었습니다. 터널 구간을 지날 때 기압이 평소보다 1mB 높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레일 온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철 오후 3시에 레일 온도가 작년보다 2도 높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33년 동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노트가 수십 권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기준은 충족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박 기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국가의 기준이고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넘어서는 열정은 없습니다. 매뉴얼 이상을 하려는 장인 정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건설하고 빨리 운영하고 빨리 확장합니다. 하지만 박 기장님처럼 33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며 미세한 변화까지 기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진짜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김 과장님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왕 엔지니어님, 객관적인 비교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동의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데이터를 믿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테스트는 급점거 반응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위험 신호를 감지한 후 0.8초 만에 제동이 작동했습니다. 중국의 평균 반응 시간은 2.5초입니다. 겨우 1.7초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속 80km로 달리는 열차에서 1.7초는 37m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진동수 감지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1단위의 진동수 변화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자가 수작업으로 확인합니다. 정기 점검 때만 확인하므로 문제가 생긴 후 몇 주가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차량 틈 간격 유지였습니다. 한국은 3cm 이하를 유지합니다. 중국 평균은 69cm입니다. 어떤 곳은 12cm까지 벌어집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노약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좌우하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스크린도어와 열차 도착의 동기와 오차였습니다. 한국은 0.03초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보다 빠릅니다. 중국은 최대 0.9초입니다. 30배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승객이 문에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빠르게를 목표로 했고 한국은 안전하게를 목표로 했습니다. 중국은 만이를 추구했고 한국은 정확히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을 인정하지 마라. 중국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는 보고서를 써라. 다음날 아침 연구실로 출근하자 리펑 책임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왕루이, 네가 한국에서 뭘 봤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한국 내용은 전부 삭제해. 만약 거부하면 너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 승진도 없다. 알겠나? 그 순간 동료 장웨이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왕루이,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취직하지 그랬어. 중국 엔지니어 자격도 없는 놈. 주변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중국 국영기업 엔지니어입니다. 제 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인정하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좌천당하거나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선택해야 해. 진실을 쓸지 아니면 살기 위해 침묵할지.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이, 당신은 진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 기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3년 동안 매일 기록장을 쓰며 승객의 안전을 지켜온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품 하나가 틀어지면 절대 집에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을 본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기술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중국이 배워야 할 점들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하철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기계가 아니라 한국의 철학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장의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왕루이, 너 이제 끝났어. 경력도 끝이고 승진도 끝이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고 믿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상부에서 철저히 검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묵살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 보고서를 채택한 것입니다. 제 보고서가 상부를 움직였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기술 협력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하철 안전 개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가 선택된 것입니다. 저를 비웃던 장 의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리펑 책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용기가 중국 기술 개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진실을 외롭게 지킨 한 사람의 선택이 결국 정책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서울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다시 서울역 플랫폼에 섰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과장님과 박 기장님이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 기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왕 엔지니어님, 진실을 선택하셨군요. 엔지니어의 길은 사람을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엔지니어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지하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도시철도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갈 수는 있어도 한국처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으니까요. 33년 동안 매일 미세한 변화를 기록하며 승객의 안전을 지켜온 박 기장님의 헌신, 사고가 나면 이미 늦었다며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는 김 과장님의 철학,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며 완벽을 추구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 3cm 이하로 정밀하게 유지되어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플랫폼 틈 관리,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지하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열차가 들어옵니다. 정확히 멈춥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 저는 그 열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한국은 교통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멈추는 열차, 흔들림 없는 플랫폼, 그 뒤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따라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철학은 따라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안전한 이유, 그건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그 진심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